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그 말.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부담 줄까봐, 부모 노릇 못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을 낳고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늦은 결혼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손가락 하나하나 세어보고 발가락도 세어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나이가 많다고 친구들 앞에서 내 손을 놓더라고요. 아들 손 잡고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엄마, 빨리 가. 창피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그래 알았어. 잘 있어. 웃으면서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가서 몰래 뒤돌아봤어요. 아들이 친구들이랑 웃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엄마 없어도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였나요? 아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간다고. 저는 그때 마트에서 계산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오는. 허리 아파도 참고 다리 붓는 것도 참고 한 달에 11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내고 학원비가 50만 원이었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까 그래 보내줄게. 그렇게 말했죠. 그 달부터 저는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휴게실에서 물만 마시고 다이어트 중이에요. 동료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학원비 때문이었는데 아들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대학 가야 한다고 입시학원 보내달라고. 그때는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마트 일 끝나고 저녁에 식당 설거지를 더 했어요. 밤 11시까지. 집에 오면 12시. 씻고 자면 새벽 1시. 6시에 다시 일어나서 매일 5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엄마 요즘 일찍 자. 그렇게만 말했죠. 아들은 공부한다고 방에만 있었고 저는 조용히 현관문 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대학 합격하던 날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참았던 게 다 풀렸어요. 우리 아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은 더 버텼어요.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했죠. 등록금, 생활비, 책값. 저는 여전히 2군데서 일했고 허리는 점점 더 아팠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파스 붙이고 버텼어요. 아들은 방학 때 집에 오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고 저한테는 엄마 돈 좀 그랬죠. 줬습니다. 당연히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게 엄마 마음이었어요. 졸업하고 취업하던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돈 벌어. 걱정 마. 그날 정말 기뻤어요. 이제 내 아들도 어른이 됐구나. 이제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바빠졌어요.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엄마, 요즘 너무 바빠. 응, 알아. 괜찮아.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어요.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젊은 애가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참았습니다. 아들 결혼하던 날, 며느리를 처음 봤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인사했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런데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이제 아들이 완전히 제 곁을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는 거의 안 하고, 명절 때나 얼굴 보고, 그것도 며느리 집 먼저 가고, 저는 나중에. 엄마, 미안해. 처가 먼저 가야 돼. 응, 괜찮아. 그래야지. 저는 항상 이해했어요. 며느리 부모도 기다리실 테니까. 젊은 사람들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집에서 차례상 차리면서 문득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애 낳았어. 아들이야. 그래, 축하한다. 산모는? 응, 괜찮아. 나도 보러 가도 돼? 엄마, 지금은 좀 정신없어서. 나중에. 응, 알았어. 천천히.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은데 처음 태어난 손주를 할머니가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내가 가면 부담될 텐데. 3주 후에 조리원으로 갔습니다. 손에 미역 들고 과일 들고 병실 문 열었을 때 며느리 엄마가 아기 안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고 아들은 옆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왔어요? 며느리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손주 얼굴을 멀리서 봤습니다. 작고 빨갛고 예뻤어요. 안아보고 싶었지만 말 못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그럼 나는 갈게. 엄마, 벌써? 응, 너희 쉬어야지. 돌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며느리 엄마가 손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애 좀 봐줄까? 엄마, 괜찮아. 장모님이 봐주시기로 했어. 그래, 알았어. 엄마, 힘드시잖아. 무리하지 마. 응.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손주를 보고 싶어서인데 그 말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 그냥 밥 한 끼만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엄마, 요즘 진짜 정신없어. 그래, 알았어. 끊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들한테 나는 이제 전화 받기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밥 먹자는 것도 부담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명절 때 아들네가 왔습니다. 손주 보러 반가워서 문 열어줬는데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들어와. 아들은 짐 들고 바로 안으로. 저는 손주한테 다가갔죠. 우리 손주 할머니 봐. 많이 컸네. 손주를 안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낯을 좀 가려서요. 아, 그래. 알았어. 저는 좀 떨어져서 멀리서 봤어요. 손주 얼굴을. 참 예뻤습니다. 저녁 먹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김치 좀 덜 짜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애 건강에 안 좋아서. 아,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그리고 애 장난감이요. 어머님이 사주신 거. 플라스틱 재질이 좀. 알았어. 조심할게. 아들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이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 응, 알았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손주한테 뭘 잘못 사줬나? 김치를 너무 짜게 담갔나?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다음 날 아침, 아들네가 떠났어요. 엄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손 흔들며 배웅하고 문 닫았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손주가 앉았던 자리를 봤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너무 자주 전화하면 부담스러울까? 지금 바쁠 텐데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 전화 못합니다. 아들한테서 전화 오면 너무 반가워요. 아들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뭐해? 응,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있어. 건강은? 응, 괜찮아. 그래 알았어. 나 바빠서 끊을게. 응, 그래.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전화 끊고 한참을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3분도 안 되는 통화였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자주 와? 아니요, 바빠서요. 그래도 주말에는 오겠지? 글쎄요, 애들도 있고 바쁘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쁜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돈 좀 빠듯해서 용돈 다음 달에 줄게. 읽고 답장 보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엄마는 돈 필요 없어. 사실은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지만 말 못했습니다. 아들 부담 줄까봐 그냥 참기로 했어요. 파스나 더 사서 붙이지 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번 명절에는 올 수 있어? 엄마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 그럼 오후에라도? 잘 모르겠어. 애들도 피곤해하고.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전화 끊고 혼자 차례상 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작은 상이었어요. 과일 몇 개, 나물 몇 가지. 저라고 혼자 밥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다른 집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 모여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밤에 아들한테서 문자 왔어요. 엄마 잘 지내지? 나 지금 처가야. 미안해. 읽고 답장 보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재미있게 보내. 핸드폰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아들한테 미안해라는 말을 듣게 된 게 나는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 응, 잘 지내. 손주는? 잘 크더라. 자주 봐? 아니, 바빠서. 그래도 가끔은 오겠지? 글쎄, 친구가 한숨 쉬었어요. 너나 나나 우리 똑같네. 저도 한숨 나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아들 키우고 손주 보고 싶어 하고 혼자 참고 그렇게.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아들이 자주 왔으면, 손주 얼굴 자주 봤으면, 같이 밥 먹었으면,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었나? 혹시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걸 참았어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고, 아픈 것도 참고, 다 아들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아들 웃는 얼굴 보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들 얼굴 보는 것도 조심스럽고, 전화하는 것도 눈치 보고, 그게 더 힘듭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늙었구나. 아들이 알까? 엄마가 이렇게 늙어가는 걸. 하루하루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걸 알까? 어떤 날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상. 하지만 이게 상상인 걸 압니다. 현실에서는 아들은 바쁘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죠. 친구가 말했어요. 아들한테 그냥 말해. 보고 싶다고. 어떻게 말해? 부담 주기 싫은데. 부담. 넌 평생 아들 위해 살았잖아. 그래도. 너무 참지 마. 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게 편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항상 생각해요. 내일은 아들한테서 전화 올까? 내일은 손주 보러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역시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웃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혼자 살다가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대요. 그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고 아들은 바빠서 며칠 후에야 알게 되고 그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말 못해요. 엄마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요즘 TV 보면 가족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엄마한테 꽃 사주고 같이 여행 가고 밥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좋아 보여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 잠깐 하다가 금방 꺼버립니다. TV는 TV일 뿐이니까. 어제 아들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한다. 고생 많이 했어.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바빠서 끊을게. 응, 그래. 수고했어. 전화 끊고 한참을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니까 기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건 상관없어요. 아들이 잘 살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들이 알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손주 얼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까? 친구가 또 물었어요. 언제 아들 볼 거야? 글쎄 바쁘대. 그래도 명절 때는 오겠지. 아마도. 넌 너무 착해. 그렇게 참기만 하면 안 돼. 뭐 어때? 아들 잘 살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손주 사진이 문자로 왔어요. 며느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어머님, 애가 요즘 이렇게 컸어요.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마지막 본 게 언제인데 벌써 이렇게 컸네. 예쁘다. 건강하게 잘 크네. 답장 보내고 사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손주 얼굴 닮은 데가 있어요. 아들 어렸을 때랑.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났습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손주도 건강하게, 며느리도 건강하게,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그것만 빕니다. 나는 괜찮아요. 아들만 잘 살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울까? 후회할까? 엄마한테 잘할걸? 그런 생각할까? 그런 상상하다가 고개 저었습니다. 아들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서. 죽어서도 아들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요즘은 일기를 씁니다. 아들한테 못한 말들을. 오늘도 내가 보고 싶었어. 손주 얼굴 보고 싶었어. 전화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너 바쁠까봐. 그런 말들 노트에 적다가 눈물이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어요. 그냥 덮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참 불쌍해. 왜요? 자식 위에 평생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한테 짐이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 그래도 자식이 잘 살면 됐지.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은 계속 아팠습니다. 창밖을 보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잡고 지나가요. 예전에 저 같아요. 아들 손잡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있었으니까.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멀어졌니? 엄마가 부족했니? 뭘 더 해줬어야 했니? 그 말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너 힘들까봐, 너 부담될까봐 그냥 참아요.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화기를 봅니다. 아들한테서 전화 올까? 손주 사진이라도 올까? 그런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역시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또 하루가 갑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후회되는 거 없어요? 뭐가? 자식 위에 산 거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냐고. 아니요. 후회는 안 됩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다만 조금 서러울 뿐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을 봐요. 그때는 내가 아들한테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들한테 나는 뭘까?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제일 불쌍해. 왜? 부모 봉양하느라 고생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이제 늙으니까 자식한테 짐이 되고. 근데 우리도 부모 모시긴 했잖아. 응, 근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안 모시잖아. 그래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은 쓰렸습니다. 어제 아들한테서 문자 왔어요. 엄마 건강 챙겨. 짧은 문자 하나. 그것만으로도 눈물 났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신경 써주는 게 어디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요즘 TV 뉴스 보면 혼자 사는 노인 얘기 많이 나와요. 고독사. 그 단어 들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될까봐. 하지만 아들한테 말 못해요. 엄마 무서워. 혼자 있기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병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무섭습니다. 아들이 같이 가줬으면, 손 잡아줬으면 그런 생각하지만 바쁜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나요? 그냥 혼자 갑니다. 친구가 입원했어요. 아들이 매일 병원 왔대요.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엄마가 아프면 달려와 줬으면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 저었습니다. 비교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은 바쁜 거야.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오늘은 아들 생일이에요. 문자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지내. 한참 있다가 답장 왔어요. 고마워 엄마. 그게 다였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문자 하나. 그것도 감사해야죠. 연락이라도 된 게 어디예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엄마 노릇 잘못했나? 아들한테 부족했나? 더 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런 생각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돌이킬 수 없는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화하면 며느리 목소리만 들려요. 어머님, 애 지금 자요? 아, 그래. 알았어. 끊고 나면 허전합니다. 이웃 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우리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나. 그러게요. 그냥 가끔 얼굴이라도 보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게 다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둘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다 똑같으니까.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 바쁜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게.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한 번만이라도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어. 보러 갈게. 그렇게 말해줬으면.
그럼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텐데 어젯밤 꿈을 꿨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손잡고 공원 갔던 꿈. 엄마, 손 놓지 마. 응, 안 놓아. 엄마가 잡고 있어. 꿈에서 깨고 나니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운 거예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아들이 오지 않을까? 손주 데리고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엄마가 이렇게 키웠잖아. 그 말 결국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둘게요. 아들아, 너 부담 주기 싫으니까 부모 마음은 언제쯤 이해될까요? 혼자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굴 한번 보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언제쯤 너한테도 느껴질까? 저만 이런 걸까요? 저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여러분도 가끔 외로우신가요?